좀 주식 투자 분위기가 조금 식은 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식은 거는 확실한데 최고의 기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바닥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현금화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차트 지금 봤는데 진짜 저점이네요. 그리고 배당도 엄청 많이 주네요.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책을 썼었고 그전에는 이제 36 은퇴하기 좋은 나이라는 책을 썼던 여신욱 작가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작가라고 보기 아직도 좀 부끄럽긴 한데 조만간 이제 세 번째 책도 나올 예정이라서 한 3권 정도 썼으면 이제는 내가 제 아이덴티티를 작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작가로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네. 사실은 그 결심을 이제 웅달책방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 요즘 좀 대한민국 증시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약세장이고 힘들다는 거는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고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한 8년 정도 했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근데 요즘처럼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경험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이후로는 겪어보지 못한 매크로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인제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예전 거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있죠. 이전에 70 년대라든지 80 년대라든지 가깝게는 2000 년대 중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제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상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어찌 됐든 항상 제가 지난 8 년과 똑같이 머리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또 자산 증식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지금은 이제 저도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런 대응책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주식시장 자체의 기본적인 생리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대 매매가 터지게 된다. 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런 기회에 한정해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준비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말처럼 단기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지고 지수도 일시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서 전체 종목들이 더 저렴해지는 고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주변에 좀 보실 때 좀 주식 투자 분위기가 조금 식은 거를 많이 느끼시나요? 식은 거는 확실한데 최고의 기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기회에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진짜 아무도 인제 관심 자체가 떠나고 주식 이야기를 안 할 때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더 버텨야 할 여력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시나리오 상으로는 제가 지난 2021년 이후부터 해서 요번까지의 상황이나 아니면 2020 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닥인지 아니면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박스권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급등장이나 요즘 같은 그런 긴 약세장 같은 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고 바닥일 수도 있고 더 바닥이 이어질 수도 있고 곧 반등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박스권으로 계속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제가 예측한다고 해서 맞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예측을 한다고 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지를 쳐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매매라든지 단기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기회가 올 때만 매수를 노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모든 일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음.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세계 경제가 인제 호황이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 대응도 안 해도 잘 될 거잖아요,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는 인제 선택지에서 크게 고민 안 하고 만약에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박스권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엇박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찍고 7 월, 8월 잠깐 좋았었는데 8월 말쯤에 사람들도 이렇게 약간 마음이 동해져 가지고 매수 잘못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밸류에이션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비싸지 않을 때 사도록, 또는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에 섣불리 이제 따라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뭐 바닥으로 더 갈지, 반등을 할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갈지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응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런 게 명확해 보이는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좀 좋아 보인다고 지금 바로 인제 1년 물리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단기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인제 좀 나름대로의 매수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뭐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좀 해소되는 게 좀 요원하다고 해서 막 주식을 다 정리하거나 또 네. 주식을 좀 한꺼번에 많이 사거나 이런 거는 쪼금 피해야 된다. 네네. 매수할 때도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지금보다 시장이 더 나빠질 때를 기다려서 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 팔고 만약에 올 수 있는 저점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분들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음. 특히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투자 의견을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다.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은 바닥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현금화한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닥을 기다리다가 보면 진바닥이 나오고 반등을 하게 될 때는 또 급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도했던, 그러니까 전량을 정리했던 그 레벨보다 더 높은 데서 다시 따라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발을 담궈 놔야지, 그리고 내가 약간 살을 내 주고 뼈를 치한다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그 추가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 머무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일단 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요즘 같은 때는 주식을 좀 팔기보다는 뭐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사기만을 하는 것인가요? 네. 일단 뭐 저도 아직 지금은 살 여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음. 뭐 운 좋게 인제 올해 수익이 난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내년까지도 보유를 하려고 결심했던 거기 때문에 급반등을 했을 때 아주 소량만 이제 좀 팔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쥐고 기다리면서 또 인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 기회가 올지,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간단한 상식적인 이슈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9 월이 됐잖아요. 3 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2 분기에는 의외로 선방한 기업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기존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2 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안 좋아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7 월, 8월 이렇게 해서 좀 견뎠어요. 근데 3 분기 실적에서부터는 뭐 원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는 인제 항상 매해 연말마다 찾아왔던 이슈,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10억 이상 인제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꼭 투자금을 정리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지면서 연말에 증시가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연말 사이, 올해 말 사이에 한 번 더 좀 더 지금보다 약간 안 좋아서 매수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기회? 그런 음.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올 수도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대응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왔을 때 대응하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안 오고 그냥 바로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입장에서 크게 손실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좀 6월 말이나 뭐 1월 말이나 그때 같은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시기를 겪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 비중을 막 높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이 못 팔아 가지고 한 10% 미만으로 현금이 좀 있어요. 인제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섣불리 쓰지 않는 것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그려 보고 네.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게 음. 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예. 제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거죠. 네. 심리적인 부분.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는 언제쯤에 좀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많이 때려 맞은 그런 악재들을 보면은 유가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거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솔직히 전쟁 말고 한 번에 뒤집을 만큼 해결될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공급망 쪽이 한번 흔들리면서 그거를 그 결과로 인제 코로나의 어떤 체인 리액션으로 지금 발현된 악재들인데 공급망 이슈다 보니까 그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 시간 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쟁 말고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는 없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전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모두 작년 초에 2021년 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뭐 가끔 그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매크로 변곡점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여러 는 두고 있어요. 내년에 갑자기 거짓말처럼 전쟁도 끝나고 모든 게 다 정상화돼 가지고 세계 경제에 호황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으로 보면 막 한 몇십 년 고생할 것 같잖아요. 전혀 네.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악재가 언제 사그라들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냥 개별 기업 개별 종목 측면에서는 올해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도 안 좋았고 업황 측면에서 안 좋았던 기업들은 어찌 됐든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또 투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악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예 풀 수 없는 족쇄는 아닐 거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정말 그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도 충분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일 수 있다. 네. 그쵸. 어. 실제로 그 피터 린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네. 약세장을 버티는 거에 대한 그 대목이었는데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그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이 비관하던 고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글을 쳤거든요. 그 그렇구나. 표현이 약간은 좀 유머를 섞기 위해서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그런 변곡점은 약간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죠. 진정한 역발상 때문에 단기적인 미래를 그렸을 때 전혀 안 좋아 보일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일단은 롱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 과실이 늦게 올지언정 어찌 됐든 온다는 거를 잊지 않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역발상이라는 용어가 참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네. 이게 너무 또 빨리 적용을 하면 금방 물려버릴 것 같아 가지고 네네. 그런 사실은 역발상 투자 뭐 이렇게 데이비드 드래먼이 인제 그 유명하죠. 그 역발상 투자라는 그 컨셉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는데 뭐 저도 그렇고 발상의 역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실제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발상의 그 역화가 아니라
본능의 역이에요. 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주변의 논리를 조합을 해봐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그런 악재들을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고 기업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가능할 것 같은 것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믿고 악재만 산재해 있을 때 용기 있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역발상 투자하고 그렇게 보면은 '아 나는 역발상 투자자가 될 거야.'라고 이제 목표를 삼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발상을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다.' 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본능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주식을 아예 안 사지는 않고 네. 쪼끔 비중을 줄이더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쪼금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뭐 돈은 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사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일단 섹터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완전히 망가진 곳들 위주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드는 거는 쪽은 잘 없었고 그냥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분위기가 좀 나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들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진 거는 화학 섹터예요. 아 화학이요? 예. 화학 쪽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락바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도 제일 안 좋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제일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섹터와 상대 비교가 아니라 그 해당 화학 섹터의 역대 밸류에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좀 저점에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상황은 안 좋긴 안 좋아요. 수요가 줄었고 근데 공급은 늘었어요. 왜냐면 원래 그 다운스트림 쪽 화학 쪽만 하던 퓨어 플레이어 기업들의 밥그릇에 정유 회사들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수요가 줄다 보니까 화학 쪽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게 또 금방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당장 이런 산적해 있는 이슈들 일단 유가 레벨만 보더라도. 근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싼 것 같아요. 이게 시계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은 분기 실적 플레이하는 분들은 함부로 못 살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어찌 됐든 아무리 길어도 1년 이상의 시계열로는 예측을 하지 않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화학 쪽은 지금 리포트를 내는 톤이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냥 그 얘기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상 역사적 저점이다." 그거 말고 지금 내세울 게 없어요, 화학은. 음. 근데 그래서 저는 화학을 본 게 '지금 사서 한 3년 버티면 어. 이거를 실패할 수 있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 주가를 좀 봤어요. 네. 롯데케미칼도 제가 사이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저점 부근에서 항상 '이거 좀 싸 보이는데.' 그랬다가 놓치고 그러고 나서 인제 한 100% 오르는 거를 지켜만 보고 그러는 걸 한 두세 번 정도 겪은 기업이거든요. 어. 롯데케미칼 그냥 차트 보시면 아요. 그러니까 차트 10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좋았다가 푹 꺾였다가 또 이만큼 좋아졌다가 다시 또 푹 꺾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텀이 한 3-4년 단위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서 3년 기다려서 뭐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70-80% 80-90% 정도 수익을 낼 거를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내가 해 보면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 봤습니다. 근데 인제 어. 그게 단순히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운송료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해상 운임이 워낙에 또 비싸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화학 쪽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화학 섹터 내에서도 특히 해상 운임이 컨테이너선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액체로 되어 있는 이제 프로덕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으로 싣는 그런 화학 제품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선이 2021 년에 어마어마하게 발주를 했고 인제 내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이 인도를 받을 거라서 지금 컨테이너 해운 업황을 보시면은 내년을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임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쪽에 비용단으로 집행을 하는 기업들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화학 섹터도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고요.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 근데 이거 네. 롯데케미칼 지금 제가 잠깐 차트업 지금 봤는데 네네. 진짜 저점이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배당도 엄청 많이 주네요. 예. 근데 아마 배당은 근데 실적에 음. 따라서 뭐 만약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음. 배당만 가지고는 성급하게 이제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냥 좀 중장기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어찌 됐든 화학 제품이란 건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은 음. '지금 들어가서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진짜 이게 3년 보면은 오르는데요. 예. 많이 오르는데요. 텀이 좀 길어요. 그러면 그래서 인제 화학은 공부하는 분들도 많은데 좀 충분하게 수익을 내고 나가는 분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어 같아요. 힘들으니까 투자가 어려우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진짜로 열심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이다 그러면은 화학 섹터를 사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한 40-50%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좀 덜 하면서 호흡은 더 긴 투자자다. 음. 그러면은 그냥 화학 그쪽 사 가지고 어. 3-4년 견디고 한 2배 수익 낼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요 혹시 그 롯데케미칼 말고 네. 뭐 금호석유나 뭐 LG화학 이런 거는 좀 네. 어떠세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대한유화랑 몇 개 좀 알려져 있는 큰 화학 회사들 주가 보면 다 어.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최근에 화학 섹터 자체에 관심이 생긴 거고, 음. 개별 기업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재료를 원유로 수급하는 화학 회사도 있고 가스로 수급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음. 근데 뭐 괜찮지 않아요? 이거 공부 이렇게 길게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가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인제 충분히 시간 두고 한번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진짜 네.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용히 그냥 글도 쓰고 네. 작가님 또 세 번째 책 나오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인제 겨울쯤 나올 것 같은데 그 책 얘기는 다음에 또 5 번째 불러 주시면 얘기할게요.